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하지 마라. 모두 당신 윤석열 책임이다. 변명하지 마라. 모두 당신 윤석열 책임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이렇게 확인하니까, 주의인가 경고를 유튜브가 저한테 경고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영상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왜 더 카르텔이라고 하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몇 달 됐죠, 벌써. 그거를 유튜브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삭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거,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딱 그냥 그 다음날 삭제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민경우 의원 페이스북을 보니까 민경우 의원도 삭제당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왜 더 카르텔을 올려놓았던 유튜브들이 전부 그 영상에 삭제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소름 끼칩니다. 왜 소름이 끼치는가 하면 유튜브는 미국 회사지만 미국 회사가 한국의 웨더 카르텔 이런 거, 미국에서 영상을 보고 감시하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튜브에 압력을 넣어서, 구글에 압력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삭제해달라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나 그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는 현지 정부의 압력, 세금 조사 압력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죠. 유튜브나 구글은 중국에 가서 타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막아줘야 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다른 외국 언론 플랫폼이 언론의 자유를 막는 것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무슨 얘기야? 왜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너희들이 마음대로 억압하는 거야? 구글 너희들 안 돼. 야, 구글 기소해. 아니면 구글에 과징금한 수조 원 매겨. 폴란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근데 입 다물고 있어요. 지금 고개 숙이고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분은 국민의 기본권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몇 년씩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을 미끼로 썼어요. 추서윤을. 추서윤 씨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분 머릿속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기본권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혼자 자신의 안위, 자기와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감옥 가지 않을 건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폭망한 겁니다. 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조국이 득달같이 검찰청 앞으로 갔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하라는 겁니다. 42총선에서 12석을 얻으며 원내 3당으로 입성하게 된 조국혁신신당의 조국 대표가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갔다. 조국혁신당 제일 목표가 검찰 개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조국 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 소환 조사를 촉구했고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거 개표 끝나자마자 그냥 즉각 달려간 거예요. 이준석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전국을 돌파하려면 권력 분산 또는 개헌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임기가 남은 거 맞아? 읽어드립니다. 이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이준석은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거 확실하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탄핵 등을 사유로 차기 대선 일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거죠. 네. 어디 갔나요? 찾아놨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국정기조 바꿔라. 성남 민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인적 개편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겁니다. 총선 참패 수습에 나선 용산은 대통령 수석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고 향후 개편 수위와 폭을 넓힐 것이다. 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대부분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적 개편에 나설지는 아직 미수수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 각 행정각부를 통합하는 한 총리를 포함해 장관급 이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차관급인 한호섭 정무수석, 이도윤 홍보수석, 박준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호 과학기술수석까지 수석비서관 5명 모두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바꾸고 뭐 수석들 바꾼다고 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잘한다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자, 모든 신문들이, 언론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영수회담을 해라. 저는 영수회담 이런 따위, 그 다음에 야당하고의 협치 이런 거 안 됩니다. 야당하고의 협치 그리고 영수회담, 저기 범죄자들 많아요. 야당 대표도 지금 뭐 기소된 건이 많아 있어요. 전과 사범이야. 조국이 내일 모레 감옥 갈지도 몰라요. 보니까 뭐 어제 그 재판부에서 대법원에서 조국을 그 재판할 그 판사도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이 몰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범죄자들과 손을 잡고 타협하고 머리를 숙여라라고 이런 언론이 부추기고 있어요. 조중동이 부추기고 있어요. 범죄자들과 타협하고 머리를 굽히고 윤석열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물러나거나 내각제로 가면서 당신은 그냥 식물 대통령으로 자리를 하고 당신은 그냥 감옥 가지 않고 임기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끝나면 저기 문재인이 살고 있는 양산 옆에 집 하나 짓고 살아라. 이게 조중동입니다. 아닙니다. 조중동이 잘못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윤석열이 책임져야 합니다. 자, 윤석열이 왜 책임져야 하냐면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광화문에서 그 길을 걷는데 동아일보사 앞을 지나갔습니다. 동아일보사 앞을 지나가는데 그 채널 A의 기자가 저를 이렇게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번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없냐 신문 기자로. 그래서 내가 난 못할 거 없는데 나는 기자다, 카메라 출동 기자다. 그래도 내가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해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윤석열 책임이에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2년 전에 뽑아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한 바가 있었어요. 그 기대한 바를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은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을 줬어요. 2년을 합의했어요. 해놓은 게 뭐 있어요? 윤석열이 해놓은 거라는 건 해외 순방 몇 번 한 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정말 사회 정의를 바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속상한 거예요. 본인이 분명히 4.15 부정선거 수사하겠다고 후보자 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싹 다물고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입싹 다물고 있어요. 아마 집권하자마자 4.15 부정선거를 수사했다면 지금 아마 거의 200석 가까운 표를 얻었을 거예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문재인 잡아놓았다면 지금 아마 200석 가까이 표를 얻었을 겁니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디올백 같은 사건도 터지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국민이 바보는 아니죠. 저는 국민 중에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진짜 제대로 된 국민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고 상식이 있고 그리고 공화정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아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하나도 부응하지 못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 페이스북 독자 의견을 몇 개 보여드립니다. 그러게 뭐라 그러든 잡아넣을 사람들을 활보하게 그냥 두니 그 꼴을 당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빨리 칼을 휘두르라는 말이야. 옛날에 참 잘도 하더만.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 죄 없는 사람한테는 막 칼을 휘둘렀어요.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소재를 갖고 있어. 윤석열과 한동훈이. 근데 지금 왜 안 해? 멍석을 깔아주니까 왜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자. 칼을 들었을 때 수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배받는다. 명언입니다. 명언입니다. 자. 박주연 기자가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 예, 이분은 유명하죠.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하고, 이분이 지금도 미래한국인가, 예, 근무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박주연 기자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국가 전략과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컨텐츠도 없었지만, 대권 욕심에 눈먼 강남 좌파 스타일이었을 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까지 하며 본인이 수사한 사법농단 사건, 이재용 삼성회장 사건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은 없다. 윤석열, 한동훈은 검찰 권력을 사유한 특수부 정치검사의 전형과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검찰 인사도 윤석열, 한동훈과 인연인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면서 유능한 많은 검찰 인재들이 조직을 떠났고 조직은 망가졌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조인이 설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야도 좁고 무능한 데다 권력력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것이 박주연 기자의 평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원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법률 기술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조금도 요만큼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산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기본권을 확보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언론 자유를 확보해 줄 것인가에 관한 고민은 요만큼도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부인이 감옥 가지 않을 것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준세가 얘기한 대로 개헌하면서 자기는
이 손으로 물러앉고 내각제내주고 대신 나만 살려달라라고 할 가능성이 큰 그런 분입니다. 여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중동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조중동이 얘기하는 거는 그 범죄자들에게 머리를 굽히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과 타협하라. 민생. 어제 정말 제가 채널A하고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거리에서.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민생이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민생 잘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기본을 회포하기 위해서 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민생 떠드는데 우리나라 민생 아주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천만에.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챙기길 원하는 거야. 민생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개입한다고 그래서 뭐 파들고 설치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거는 헌법을 수호하라는 겁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가장 첫 번째는 공정한 선거 관리입니다. 안 했잖아요. 가장 크게 해야 할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아마 이럴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막 서울시청학 광장, 광화문 광장에서 막 사람들이 울부짖은 사람도 있어요. 엄청났죠? 인파. 눈도 막 내리고 그럴 때. 윤석열이 탄핵되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도 없을걸?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그래. 뭐 인과응보지 뭐. 자기가 멀쩡한 사람 탄핵됐으니까 자기도 탄핵된 거 인과응보야. 이럴 겁니다. 지금 이분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공화정을 확립하려고 하는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립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요만큼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되고 감옥 간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자, 4월 15일 날 총선을 수소했다면 4.15 부정선거를 수사했다면 지금 200석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00석 간당간당 하는 거죠. 자, 이번 4월 10일 그제 치워진 선거는 부정선거가 없었을까? 천만의 말씀. 페이스북에서 찾았어요. 고영준 씨라고 한 분이 올렸어요. 부정선거 증거 광진입니다. 고민정 오신이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 보세요. 여기 바코드가 있죠? 이거는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라는 건 뭐냐면 사전투표 발급기에서 발급을 해요. 이거 보세요. 사이즈가 달라. 사전투표 발급기는 정확하게 재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박준 변호사가 올린 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들의 인쇄 자국. 보세요, 여기 인쇄 자국이 있는 거. 빳빳하죠? 또 있어요. 예. 대명동, 역시 박준 변호사가 올렸습니다. 대명동에서 가짜 투표지가 나왔다. 이거 보세요. 위에. 여러분, 이렇게 여백에 많은, 여기 바코드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사전투표예요. 왜 사전투표에서만 이런 게 발견이 돼요? 자, 지금 아마 가가호 공병호 박사는 계속해서 이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지역을 밝혀내고 있고, 가가호 당에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 숫자가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고 그래요. 뭐, 윤희숙 지역도 나왔고, 뭐,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 누구야? 개항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 이상한 표들이. 원희룡이, 그 다음에 윤희숙이 이런 사람들 선거 무효 소송이나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시 뽑아주면 안 돼요. 그게 원희룡의 표, 윤희숙의 표가 아니에요. 그건 국민의 표입니다. 국민의 표를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 표를 지켜줘야 할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 이제 나올 거예요. 명단이 나올 겁니다. 누구 누군지 공병호 박사가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즉각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해. 입 닫고 가. 나쁜 사람이죠. 자기 표가 아니야. 국민의 표, 국민의 표를 지켜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매장돼야죠.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